안녕하세요. RGB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먼저 이 사이트에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템퍼러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템퍼러처는 일상적으로 말할 때 온도를 의미하지만 언어 모델에서는 모델의 창의성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이프티 세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언어 모델이 응답을 해줄 때 어느 정도 레벨로 혐오 발언이나 성적인 문제, 위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차단을 할 건지 그런 설정을 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옵션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1.0 모델과 젠마 모델에서만 저 수치를 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누적 확률 분포를 통해 더 많은 어휘 중에서 확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신 제미나이 1.5 모델을 사용할 때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5 모델에서는 저렇게 Output in JSON이라는 옵션이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응답을 받을지 스키마를 지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개발할 때 보통 JSON 형식으로 응답을 받으면 데이터를 좀 처리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키 밸류 자료 구조로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키를 통해서 어떤 값을 내가 꺼내오기 편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응답 JSON 스키마를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리스폰스 그리고 리절트 두 개의 그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사치 연산의 계산 결과를 리절트에 담고, 그리고 계산 과정을 리스폰스에 담으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리스폰스랑 리절트랑 딱딱 꺼내오기 좋게 이렇게 JSON 형식으로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 Output in JSON 옵션을 끄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텍스트 응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예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제 같은 걸 참고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면 어떻게 응답을 해주는구나,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API 키를 발급받고 코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계정에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Get API Key 탭에서 Key API Key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 프로젝트에서 API Key 만들기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 API 키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이제 요거 환경 변수에다 등록을 해주면 좀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에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시스템 변수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이렇게 변수 이름 그리고 변수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제대로 설정이 됐으면은 명령 프로포트를 다시 새로 열었을 때 이제 set이라고 치면은 모든 환경 변수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 set google gemini API라고 쳐보시면 이제 등록된 환경 변수 값이 나옵니다. 또 set 그리고 pipe, find string 그리고 제미나이 이렇게 써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주세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 변수에 등록한 제미나이 API 키를 먼저 불러올 겁니다. 그 OS 모델을 임포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get env 메소드를 통해서 구글 제미나이 API 키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구글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모듈을 임포트 할 거고요. 별칭을 제나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냥 편하게 출력하기 위해서 그냥 좀 넣은 거고요. 디스플레이랑 마크타운이라는 그런 거 있는데 그냥 그거 넣어준 거고요. 자, 이제 제미나이 API 키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가능한 모델 목록들을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본 거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모델을 이제 먼저 만들 거예요. 여기 모델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제미나이 1.5 플래시 모델을 사용할게요. 이게 1.5 프로 모델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속도는 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제미나이의 답변은 뭐 이렇습니다. 뭐 예쁘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잘 출력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스트림 옵션이 있는데 저거를 true를 주면은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응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제미나이 API 설정값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코딩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eneration config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 딕셔너리 형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key value 해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좀 더 편한 방법으로 generative config라는 저렇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정의된 그 옵션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템퍼러처를 1로 설정했고 그리고 응답을 JS 형태로 달라고 저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프롬프트는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요리 레시피 5개 알려줘 하고 JS 스키마를 같이 프롬프트에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JS 스키마에 대한 스펙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리턴을 할 건지 저 제이슨 형태의 리스트로 리턴 해달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리스폰스 텍스트를 꺼내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좀 처리하기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응용을 해서 자 이렇게 뭘 이렇게 만들어 봤다고 할게요. 저 키는 그냥 편의상 그냥 한글로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좀 보기 나쁘니까 제이슨 로드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내가 정의한 제이슨 스키마 형태로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 방법을 안 쓰고 그냥 프롬프트로 작성하게 되면은 내가 정의한 형태로 100%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항상 일정한 형식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 API를 통해서 어떤 요청을 받아서 그 값들을 꺼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팁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세이프트 세팅이라는 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발급받은 키보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버텍스 AI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제대로 동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잘 동작이 안 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따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요약해달라는 걸 해볼 건데 자, 먼저 이미지를 불러와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는 제미나이 튜토리얼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러왔고 여기서 텍스트 프롬프트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메소드 generate content라는 걸 호출하는데 여기에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미지 넣고 그리고 여기 텍스트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작성해서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이미지로 세이프트 레이어 때문에 차단당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이프트 정책에 위배돼서 차단당했다는 그 오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그 세이프트 세팅에 그 덴저러스 컨텐츠나 섹슈얼리티 이런 거를 블록 넌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차단당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이프트 세팅이 100%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아서 저렇게 블록 넌을 다 했는데도 뭐 다른 이유로 차단당했다는 경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동작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서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RGB 코딩입니다. 자, 이런 오디오 파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파일 가지고 이제 제미나이 한번 이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파일 같은 경우는 구글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 임시로 48시간 동안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저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저 오디오 파일을 저기다 업로드를 하고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트 컨텐츠의 리스트 형태로 저 파일하고 그리고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 목소리를 그 혐오 목소리라고 인식을 했는지 차단당했어요. 그래서 저 세이프트 세팅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그
헤이트 스피치라고 있거든요. 이걸로 블럭 런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요청을 해보면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도 해봤고요. 자, 지금까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제미나이 API 키를 발급받고 그리고 파이썬 튜토리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들어와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언어들 예제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안드류 스튜디오 요즘에 보면은 제미나이 API 스타터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기본적인 제미나이 그 세팅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API 키를 넣고 그리고 피니시를 누르면은 프로젝트 초기 설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이 여기저기서 제미나이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